파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모두 같은 것이었죠. 빨간 포장지에 닭 그림이 그려진 라면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박스까지 다 팔렸어요. 직원의 말에 뒤늦게 온 고객들은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진열대에 가득했던 그 라면은 이제 파리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프랑스 식품위생청이 전격 리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캡사이신 농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다. 공식 발표가 나가자 프랑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라면을 금지한 첫 유럽 국가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독일과 스페인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말이죠. SNS에는 해시태그 SAVEBULDAK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한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한 과학자의 15년 신념을 뒤흔들며 결국 모든 유럽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기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르본대학교 식품안전학과 연구실. 새하얀 실험복을 입은 여성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 모로, 프랑스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식품안전 전문가였습니다. 교수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교의 말에 클레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파리 시내 마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죠. 불닭볶음면을 사재기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직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클레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죠. 때는 어느 여름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온 26살의 클레르는 호기심 많은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던 그녀는 어느 밤 기숙사 룸메이트가 건넨 빨간 컵라면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매워. 괜찮을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웬만한 매운 음식은 다 먹어본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룸메이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말 매워요. 첫 젓가락은 순조로웠습니다. 생각보다 견딜만 했죠. 두 번째도 괜찮았습니다. 클레르는 안도하며 세 번째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입안이 불타는 듯했고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이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얼굴이 붓기 시작했고 전신에 붉은 두드러기가 번져나갔습니다. 클레르, 클레르. 룸메이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죠. 클레르는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천장의 형광등을 봤습니다. 다음에 눈을 뜬 곳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캡사이신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의사의 말을 들으며 클레르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런 위험한 음식을 파는 나라가 있다니.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귀국 후 클레르는 식품 안전학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식품에 대해서는 남다른 엄격함을 보였죠. 동료들은 모로 교수 앞에서는 김치도 통과하기 어렵다며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15년간 그녀가 검토한 아시아 식품은 237종, 그중 승인받은 건 단 18종뿐이었습니다. 승인율 7.6%라는 극도로 엄격한 기준이었죠.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이 과학적 판단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클레르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불닭볶음면 샘플을 처음 받았을 때 포장지만 봐도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빨간 색깔, 똑같은 닭그림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캡사이신 농도 측정은 3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는 10번을 실시했죠. 각기 다른 온도와 습도에서 각기 다른 시약으로 말이에요. 8500 스코빌.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안전 기준인 만스코빌보다는 낮았지만 클레르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속 섭취 시 점막 손상 가능성과 알레르기 유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료 연구원이 재검토를 제안했지만 클레르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즉시 리콜합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전역의 대형마트와 아시아 식품점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파리 13구의 한 아시아마트 사장은 울먹이며 말했죠. 3개월치 재고를 다 폐기해야 해요.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클레르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국 847개 매장에서 회수된 불닭볶음면이 총 23만 개에 달한다는 것을, 그로 인해 76개 아시아 식품점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전 자신이 먹었던 그 라면이 진짜 한국 제품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연구실 불을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콜 발표 다음 날 아침, 클레르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독일까지 가는 기차표 얼마야? 스페인이 더 가까울 텐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 모두 불닭볶음면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금지됐으니 다른 나라에서 사겠다는 거였죠. 소르본대에 도착한 클레르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라면 원정대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번 주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면 원정. 버스비 50유로, 라면값 별도. 클레르는 포스터를 뜯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젊은이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세이브 불닭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죠. 단 하루 만에 글로벌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3구 아시아타운의 한 식품점 앞에는 불닭 추모재단이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우리의 불닭을 돌려달라. 젊은이들이 피켓을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불닭 찬양가를 부르며 행진했죠. 클레르는 연구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뉴스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교가 다급히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독일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식품안전청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선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불닭볶음면의 안전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내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죠. 오히려 프랑스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클레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일이 자신의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였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권위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연쇄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탈리아는 언제나 다양한 음식 문화에 열려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한국 음식의 안전성을 신뢰합니다. 마치 프랑스를 고립시키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만 혼자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 동역에서는 매주 말마다 라면 원정대가 출발했어요. 독일행 버스에는 태극기와 위러브 코리아라는 플래카드를 든 프랑스 젊은이들이 타고 있었죠. 프랑스 정부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어느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외쳤습니다.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는 나라가 무슨 자유의 나라야? 클레르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면 하나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다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불닭볶음면 리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23%, 반대 67%, 모르겠다 10%. 프랑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결과였죠. 클레르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걸까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연구소의 마르크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클레르,
혹시 재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독일 결과와 너무 다르잖아. 과학의 타협은 없어요. 클레르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15년 전 그 사건이 판단을 흐린 걸까요? 그날 밤 클레르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대한 해외 리뷰들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 전 세계 120개국 수출. 한국인들도 매일 먹는 국민 라면. 기사들을 읽으면서 클레르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음식이라면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을 텐데 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죠.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클레르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15년 전 그날의 공포가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때 클레르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한국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서울 송파구 삼양식품 본사. 새벽 5시부터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프랑스 리콜 소식이 전해진 지 12시간 만의 일이었죠. 프랑스 전 지역에서 판매 중단됐습니다. 현지 유통업체들이 패닉 상태예요. 마케팅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김정수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삼양의 효자 상품이었거든요. 유럽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제품이었죠.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직접 손실만 50억 원, 브랜드 이미지 손상까지 고려하면.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산하기도 싫을 만큼 큰 손실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프랑스 정부에 항의서를 보내자고 제안했죠. 그때 김정수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해야죠. 법무팀장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건 대부분 우리 편이에요. 젊은이들이 독일까지 가서 사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프랑스에서 철수합니다. 네. 그게 무슨 철수하되 품격 있게 철수합니다. 김 대표의 뜻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을 듣고는 모두가 놀랐죠. 프랑스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하세요. 그리고 현지 직원들에게는 1년치 급여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손해요? 이게 진짜 우리 방식 아닌가요? 김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라면 수출 첫날을 기억해요. 태국 바이어가 우리 라면을 먹어보고는 너무 맵다, 설탕 넣어서 다시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 라면이 문제라면 철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입맛에 맞춰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도 손해였어요. 하지만 10년 후 그 바이어가 다시 연락 왔어요. 진짜 한국 맛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삼양식품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양식품은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지 법규를 준수하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성명서는 계속됐습니다. 아쉽게도 프랑스에서 철수하게 됐지만 우리 제품을 사랑해주신 프랑스 소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1년간 급여를 보장하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 성명서가 나가자 유럽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항의하고 소송을 걸었을 텐데 삼양은 정반대의 길을 택한 거였죠.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이 뉴스를 본 클레르는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15년간 봐온 다국적 기업들은 이익이 걸리면 물불 안 가렸는데 삼양은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삼양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 지사의 피에르 뒤봉 과장이 프랑스 TV에 나와서 인터뷰했어요. 저는 삼양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시아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에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데도 직원들 걱정을 먼저 하는 기업을 처음 봤어요.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직원들은 괜찮냐였어요. 피에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김정수 대표님이 직접 영상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프랑스를 떠나지만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클레르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삼양에 공식 러브콜을 보낸 거였어요. 독일은 혁신적인 식품 기업을 환영합니다. 삼양식품의 유럽 허브를 베를린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선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세금 감면, 부지 제공, 심지어 직원 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프랑스가 버린 기회를 자신들이 잡겠다는 거였죠. 김정수 대표는 독일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국민들과 정부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죠. 프랑스는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망이나 비난 대신 감사와 희망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날 밤 클레르는 연구실에서 삼양의 기자회견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김정수 대표의 담담한 표정, 직원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원망 없는 태도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상해. 이런 기업이 정말 위험한 제품을 만들까? 클레르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클레르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삼양이 프랑스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클레르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파리 13구 아시아타운에서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폐업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씨네 아시아마트 문에 붙은 폐업 공고였어요. 30년간 운영해온 가게가 문을 닫는 거였죠. 불닭볶음면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는데 그게 사라지니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김상호 사장은 마지막 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닭 하나가 우리 가게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이 불닭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같이 사갔거든요. 그게 없어지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김씨네 마트가 첫 번째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만에 파리의 아시아마트 12곳이 문을 닫았어요. 77개 한식당도 큰 타격을 받았죠. 한국 음식 먹으러 오는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홍대포차 사장 이명수 씨의 한탄이었습니다. 불닭 때문에 한국 음식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억울해 죽겠어요. 더 심각한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식품 관련 업종의 매출이 23% 급감했어요. 5천여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죠. 클레르는 이런 뉴스들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결정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줄은 몰랐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연합식품안전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각국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회적 표현이었지만 프랑스를 겨냥한 비판이었죠. EU 차원에서 프랑스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거였어요. 미국 FDA도 한 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불닭볶음면의 안전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가세했어요. 일본은 한국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합니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한국 편을 든 거였죠. 프랑스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됐어요. 가장 치명적인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매주 말 독일행 라면 원정대는 계속됐고 이제는 관광상품까지 만들어졌어요.
베를린 불닭 투어 2박 3일 99유로. 여행사들이 아예 상품을 내놓은 거죠. 프랑스 젊은이들이라면 하나 사러 해외여행을 떠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독일의 대응이었습니다. 베를린 시정부는 불닭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 매운 음식을 한자리에 베를린에서 만나는 글로벌 스파이시 페스티벌. 명백히 프랑스를 겨냥한 도발이었죠. 프랑스가 거부한 음식으로 축제를 여는 거였으니까요. 클레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과학적 판단이 이렇게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은 프랑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과학적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었죠. 우리는 프랑스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번 일이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도 사명과 같은 태도를 보인 거였어요. 항의나 보복 대신 이해와 포용을 표현한 거죠. 이런 반응이 오히려 프랑스 여론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품격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라면 하나 가지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워.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67%에서 78%로 올랐어요. 10명 중 8명이 반대한다는 뜻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경제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과도한 규제가 프랑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가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보복이 두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기업들은 불안해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클레르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삼양 유럽 공장이 착공됐다는 거였어요. 기공식에는 독일 경제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현지 뉴스에서는 프랑스가 놓친 기회를 독일이 잡았다고 대서특필했죠. 김정수 대표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합니다. 유럽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프랑스에 대한 원망은 없으십니까?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독일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났잖아요. 이 인터뷰가 프랑스에 방송되자 여론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인들의 관대함이 오히려 프랑스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였어요. 그날 밤 클레르는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 트라우마가 과학적 판단을 흐린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클레르의 연구실에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마르크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르, 우리가 뭔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는 거죠? 클레르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모든 게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불닭볶음면 샘플을 구해서 재검증했어요. 마르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캡사이신 농도가 7200 스코빌이에요. 우리가 측정한 8500과 차이가 나요. 클레르는 당황했습니다. 1300 스코빌이나 차이가 나다니 그건 측정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였어요.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3번 더 해봤어요. 모두 7000 스코빌 초반대였어요. 동료 연구원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다른 나라 측정 결과도 비슷해요. 독일 7100, 이탈리아 7050, 심지어 미국 FDA도 7200이에요. 클레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잘못 측정한 걸까요? 혹시 샘플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클레르가 말하려는 순간 마르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클레르, 내가 15년 전에 먹었던 그 라면 얘기해봐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중요해요. 정확히 어떤 제품이었는지 기억나요? 클레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기억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빨간 컵라면이었어요. 매운 라면이라고 했고, 포장지에 뭐가 써 있었는지 기억나요? 한글이었으니까 읽을 수 없었죠. 그런데 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마르크와 소피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그때 사진을 찍었거나 포장지를 보관한 적 있어요? 설마요.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인데. 그때 클레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지연이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챙겨줬던 것 같았어요. 잠깐 지연이가. 클레르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5년 만에 연락해보는 거였어요. 다행히 지연이는 여전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죠. 지연아, 나 클레르야. 혹시 15년 전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어머, 클레르. 그때 일이야? 아직도 미안해해. 내가 권한 라면 때문에. 혹시 그때 포장지나 사진을 보관한 적 있어? 그거. 잠깐만. 한참 후 지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있어. 내가 깨어난 후에 뭘 먹었는지 의사한테 보여주려고 사진 찍어뒀거든. 카카오톡으로 보내줄게. 몇 분 후 클레르의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증거였죠. 사진을 본 순간 클레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불닭볶음면이 아니에요. 포장지에 적힌 브랜드명은 이었습니다. 중국어였죠. 그리고 제조사도 중국 회사였어요. 중국산 모조품이었어요. 마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 비슷하게 만든 짝퉁들이 많았거든요. 소피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제품 2009년에 중국에서 리콜됐어요. 허가받지 않은 화학 첨가물 때문에요. 클레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의 원인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피가 추가 자료를 찾아냈어요. 클레르, 이거 봐요. 당시 서울대 기숙사에서 중국산 모조품 라면 때문에 알레르기 사고가 여러 건 있었대요. 진짜 불닭볶음면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었고요. 오히려 삼양에서 공식적으로 주의보를 냈어요. 짝퉁 제품 주의라고요. 클레르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그 순간 연구실 문이 열리며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클레르,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공식 요청이 왔어요. 무슨 요청이요? 재검증 요청이에요. 과학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하네요. 소장이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삼양식품이 공동으로 요청했어요. 프랑스의 검사 방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요. 클레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편견으로 내린 결정들이 모두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EU 본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회원국 간 상이한 안전기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프랑스의 결정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클레르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새 자료를 뒤지며 자신의 실수를 점검했어요. 15년간 거부한 아시아 식품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김치, 고추장, 젓갈류. 모두 개인적 편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내가 과학자가 맞나? 클레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학자라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자신은 15년간 주관적 감정에 휘둘렸던 거였어요. 새벽 5시 클레르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우선 불닭볶음면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말이에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캡사이신 농도 7150 스코빌. 프랑스 안전기준인 10,000 스코빌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8,500이 나왔을까요? 동료의 질문에 클레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편견이 있었어요. 그 순간 클레르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 전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거든요. 클레르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자신의 경력은 끝장이에요.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였거든요. 하지만 거짓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결정했어요. 월요일 아침 클레르는 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요. 기자회견을? 뭘 발표하려고? 진실을요?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클레르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거든요. 클레르,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한번 말한 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말해야 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소장은 한참 동안 클레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해요. 각오되어 있어요. 기자회견은 사흘 후로 잡혔습니다. 프랑스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몰려들었어요. 불닭볶음면 사태의 핵심 인물이 직접 나서는 거였으니까요. 기자회견 전날 밤 클레르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뉴스에 나올 거야. 어머, 우리 딸이 또 상 받는 거야? 클레르의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는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사과하러 나간다는 걸 말이에요. 기자회견 당일 소르본대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클레르는 연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지만 결국 원고를 덮었어요. 진심을 전하려면 외운 말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클레르 모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불닭볶음면 리콜을 결정한 건 과학적 근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클레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개인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클레르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15년 전, 저는 한국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쇼크를 겪었습니다. 그때 한국 라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클레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건 한국 제품이 아니라 중국산 모조품이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저는 그 잘못된 기억 때문에 아시아 식품 전체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클레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인데 저는 그걸 잃었어요. 개인적 감정이 과학적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럼 불닭볶음면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재검증 결과 프랑스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해요. 다른 유럽 국가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가 다른 나라들이 옳았다고 인정한 거였거든요. 그럼 리콜 결정을 철회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제 의견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클레르는 계속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삼양식품에도, 프랑스의 아시아마트 사장님들에게도,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에게도요.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년간의 연구 결과들도 의심받을 텐데요. 클레르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그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거부한 아시아 식품들을 모두 재검토할 예정이에요.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클레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대답을 했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프랑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과학자의 용기 있는 고백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클레르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 식품 안전 전문가, 15년 편견 시인하며 공개 사과. 불닭볶음면 리콜, 과학이 아닌 감정이 원인.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레르를 비판했어요.
국가 망신을 시켰다. 과학자 자격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과학자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인정하는 건 아무나 못한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클레르 모루 교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모루 교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나은 소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의 용기 있는 고백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정신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프랑스 여론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관대함과 성숙함이 오히려 프랑스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였어요. 클레르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자신의 기자회견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클레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용기 있는 고백이 프랑스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에요. 클레르의 기자회견 이후 프랑스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요. 첫 번째 변화는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보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클레르 모루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불닭볶음면 리콜 결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식품 안전 심사 과정 전체를 점검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생크 UCLAI와 피켓을 든 시위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항의가 아니라 감사 표시였죠.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과학자예요. 소르본대 앞에는 학생들이 만든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형 유통업체 카르푸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삼양식품에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프랑스 재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앞다퉈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마치 삼양을 모셔오려는 경쟁이 벌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삼양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정수 대표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프랑스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공장을 직접 보시고 어떻게 라면을 만드는지 체험해보세요. 삼양 프랑스 청년 초청 프로그램이 발표됐습니다. 50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2주간 한국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하루 만에 5,00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결국 추첨으로 선발해야 했죠. 선발된 50명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김포공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프랑스 친구들 환영해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은 삼양 공장을 견학하고 직접 라면을 만들어보고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도 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삼양 공장에서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돌아보던 프랑스 청년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김정수 대표는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는 용기죠. 2주 후 프랑스로 돌아간 청년들은 각자의 SNS에 체험기를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들이 프랑스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정성이 대단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해줬거든요. 이런 후기들이 프랑스 여론을 더욱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뀐 거였어요. 클레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그녀에게는 비판도 많이 쏟아졌지만 지지도 더 많았어요.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그녀를 지지했죠. 모로 교수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과학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과학 정신이에요. 소르본 대학교도 클레르를 지지했습니다. 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클레르 모로 교수는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야말로 학자의 본분이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클레르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진 거예요. 과학자의 윤리와 용기,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진실한 과학 연구. 클레르는 유럽 전역을 돌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수와 편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강연은 베를린에서였습니다. 삼양 유럽 공장 근처의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였어요. 저는 15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고 나니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보였거든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경력에 큰 타격을 받으셨잖아요. 클레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과학자가 된 것 같아요. 진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무렵 프랑스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식품 안전 정책을 전면 개편한 거예요. 과학적 근거 중심의 심사,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국제 기준과의 조화, 새로운 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편견 방지 시스템이었어요.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이 과학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클레르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식품안전정책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세요. 보건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자리를? 클레르는 당황했어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겠다는 거였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어야 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클레르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로 불닭볶음면 재심을 진행했어요. 재심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모든 검사 과정이 생중계됐고 국제 전문가들도 참관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불닭볶음면은 프랑스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판매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클레르가 발표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 개월간의 소동이 마침내 끝난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양에서 특별한 발표를 한 거예요. 삼양식품은 프랑스의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수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클레르 모로 교수와 프랑스 과학자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연구개발센터의 공동센터장으로 클레르가 제안받았어요. 자신을 비판했던 과학자와 손잡겠다는 거였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클레르가 고민하자 김정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이야말로 최적의 파트너예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누구보다 높으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을 극복한 분이니까 더 믿을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클레르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연구센터가 파리에 문을 열었어요.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문화간 음식 안전기준 연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거였어요. 개소식에는 프랑스와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클레르의 인사말이었어요. 저는 한때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맛과 안전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편견이 아닌 과학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대립했던 두 나라의 과학자들이 이제 손을 잡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클레르는 연구센터 옥상에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죠. 몇 달 전에는 쓸쓸해 보였던 그 풍경이 이제는 희망차게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김정수 대표에게서였어요. 교수님, 첫날 어떠셨어요? 놀라워요.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아요. 그럼 됐어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클레르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된 거였어요. 멀리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소리일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서도 자유롭게 그 매운맛을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클레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이렇게 가벼워 보이다니요. 1년 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특별한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파리스 키친이라는 간판이 걸린 한불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이 레스토랑의 특별한 점은 메뉴에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었거든요. 불닭 파스타, 불닭 리조또, 심지어 불닭 마카롱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레스토랑 셰프 줄리앙이 말했습니다. 한국 라면으로 프랑스 요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해보니 놀라웠어요. 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다니. 이 레스토랑의 공동대표는 바로 클레르였습니다. 과학자에서 요리사로 변신한 건 아니고 음식 안전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매일 와서 메뉴 개발에 참여해요. 맛과 안전을 동시에 잡는 게 목표거든요. 클레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였어요. 레스토랑 오픈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김정수 대표가 직접 온 거예요. 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김 대표는 불닭 파스타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이렇게 우아한 프랑스 요리가 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문화의 융합이군요. 더 특별한 손님도 있었어요. 15년 전 클레르의 룸메이트였던 지연이가 온 거였죠.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연이는 클레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라면을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클레르는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15년 만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 그래도 미안해요. 진짜 한국 라면을 제대로 소개해주지 못해서. 이제 됐어. 앞으로 평생 진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잖아.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밤이라는 주제의 토크쇼였어요. 클레르가 사회를 보고 김정수 대표와 함께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편견은 벽을 만들지만 용기는 다리를 만듭니다. 클레르의 말에 청중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15년간 벽 속에 갇혀 살았어요. 그 벽을 허무는 건 정말 무서웠지만 허물고 나니 자유로워졌어요. 김정수 대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화났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제품이 거부당했으니까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청중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화는 화를 낳지만 이해는 사랑을 낳거든요. 우리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 싶었어요. 토크쇼가 끝난 후 클레르는 혼자 레스토랑 테라스에 나가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소르본대 대학원생 소피였어요. 교수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졸업 논문 주제가 과학자의 윤리와 용기거든요. 클레르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편견을 극복하는 의지, 그런 게 진짜 과학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클레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라고요. 그 무렵 한국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이 글로벌 문화교류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재단의 목적은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음식을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었죠.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젊은 셰프 교환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식을 배우고 한국 요리사들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거였죠. 클레르도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퓨전 요리 개발을 도왔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불 공동 개발 레시피북 투아츠원 키친이 출간된 거였어요. 책에는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50가지 요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각 레시피마다 한국과 프랑스 셰프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책의 서문이었습니다. 클레르가 직접 쓴 글이었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국경이 있어요. 편견이라는 이름의 국경이 말이에요. 이 책의 모든 레시피는 그 국경을 허무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맛을 창조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책의 수익금 사용처였습니다. 전액이 편견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기부된 거였어요. 캠페인의 목표는 음식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요리사들에게 문화 감수성 교육을 제공하는 거였죠. 2년 후 클레르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관 2회 증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거였어요. 시상식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클레르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문화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오히려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실수에서 배우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때 편견에 사로잡혔던 과학자가 이제 문화간 이해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클레르는 김정수 대표와 함께 생강을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될 줄. 클레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때는 교수님이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가 가능했던 거죠. 그들은 에펠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김 대표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처음에 저에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 제품을 부당하게 거부했는데. 김정수 대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화를 내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건설적이라는 걸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미워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셨거든요. 클레르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도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요. 편견 대신 이해를,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하겠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에펠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두 사람을 비춰주었어요. 아름다워요. 클레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낸 이 순간이 말이에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에펠탑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 남아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클레르는 여전히 파리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삼양소르본 공동연구센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30개국에서 연구원들이 찾아와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클레르는 행복해졌습니다.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 연구실로 출근하면서 클레르는 생각합니다. 라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아니, 정확히는 그 라면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용기가 내 인생을 바꾼 거야. 오늘도 연구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연구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들이 함께 웃으며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 클레르는 확신하게 됩니다. 편견은 벽을 만들지만 사랑은 다리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제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클레르의 꿈은 하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편견 없이 서로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라면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는 고백을 했던 한 과학자가 서 있어요. 클레르 모로. 편견을 극복한 여자, 진실을 선택한 과학자, 그리고 사랑을 배운 인간.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선진국이 아닌 음식, 음악 다방면에서 전 세계 문화를 이끄는 문화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이 나라 지켜준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